안녕하세요. 자, 오늘 2월 14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의 이슈맨을 긴급 초대를 해서 이 지금 현재 CPI, PPI가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높아졌는데 왜 시장은 상승 쪽의 베팅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들을 우리 이슈맨과 함께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시맨.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멋지게 브리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브리핑이랄 건 없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게 막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들 좀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좀 CPI와 PPI를 좀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CPI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죠? 네네, 소비자 물가 지수고,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이걸 그러니까 쉽게 그냥 구분하려면은 C랑 P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C는 커스터머. 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고, 그리고 P는 이제 뭐 프로듀서겠죠? 뭐 그 그러니까 그 생산자 쪽으로 이렇게 그냥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예,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냥 얘기할게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이제 물가가 이렇게 그 우리가 좀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변동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후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가 그러니까 실제로 까고 보니까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아니면 내려갔다 아니면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한 가장 직접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 쪽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니 나중에 또 그 뭐 한 달이나 까고 보니까 그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그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그 인플레이션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일종의 좀 참고 자료 정도만 그렇게 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PPI 발표가, 그러니까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충격은 받았지만은 좀 빠르게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이유였냐고 좀 그 분석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가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그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미국 쪽에선 조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좀 심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인 달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시적인 예, 그런 상승도 있었고, 그리고 또 메인이라긴 좀 예,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좀 큰 좀 악재가 있었죠. 그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LA 산불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또 전소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소비재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예, 그렇죠. 예,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일시적인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뭐 조류 독감이나 아니면은 산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좀 굉장히 크지만은 이게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었을 뿐이고, 네. 전반적인 이제 항공운임비나 의료비 같은 것들이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겠지만은, 플러스가 된 요인에서는 좀 굉장히 일시적이지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된 거는 넓게 바라보는 약간 그런 쪽의 요인이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예. 뭐 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뭐 그냥 추측이,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의 워딩이나 어떤 액션 자체가 굉장히 좀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말 바꾸기에 대한 어떤 그런 패시브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약간 과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장이 더 큰 충격이 다가왔지만은, 어차피 이것도 이제 불안에서 안정, 또 다시 이제 불안 쪽으로 가는 어떤 그 사이클을 통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학습이 됐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뭐 이게 또 협상용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언제나 이제 트럼프는 뭐 밀어붙이긴 하지만은 이게 항상 나쁜 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 시장이 좀
예,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단단해졌다, 내구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상호 관세 얘기도 또 이제 또 얘기 또 불안불안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일단은 4월 1일까지 이제 검토하는 단계로 약간 어느 정도 유예가 됐다고 좀 볼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뭐 메인 스탠스는 그겁니다. 관세를 통해서 이제 그 세수를 이제 벌어들이겠다. 하지만은 그런 이면에는 여러 가지 좀 그 해석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걸 협상용 카드로 쓰겠다. 실제로 관세는 올리지 않고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게 상호 관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호 관세라는 거는 네가 그만큼 올리면은 나도 그럼 똑같은 품목에 대해서 이만큼 올리겠다. 그리고 네가 이만큼 내리면은 우리도 똑같은 품목에서 이렇게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한쪽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그런 관세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뭐 보호무역주의나 아니면 뭐 보복 관세 막 이런 것 중은 약간 깡패처럼 이렇게 좀 너 이렇게 좀 부과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상호 관세는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이제 뭐 동일한 거나 뭐 비슷한 품목의 관세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다가 하면은 미국도 그렇고 상대국도 그렇고 이제 똑같은 효과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트럼프가 그럼 미국으로 수출하는 쪽에서 네. 어떤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 일종의 좀 트릭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네. 요 정도 내용입니까? 네. 좀 더- 횡성수 그랬나? 더 많이 내용이 없습니까? 네, 뭐 이 정도까지 결과적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미국산 쪽에 우리 뭐 같이 낮추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려는 그런 의도가 깔리지 않았냐. 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빨리 오늘도 퇴장하고 싶네요. 네, 네. 예, 이시면 오늘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코멘트는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석은 이제 이사님께서.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해석은 나중에 화면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마이크 빨리 꺼주세요. 빨리.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시면이 예, 간단히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 뭐 기사 뭐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서 가면은 요 내용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합니다. 자, 연준 선호 PC 오늘 발표하는 게 PC입니다. 예, PC에 영향을 주는 1월에 PPI 항공료 의료비에는 하락이 돼 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요소에서 연준 내 파월 의장이 중요하게 보는 PC에서의 요소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상승세도 크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이 나왔다는 거고 그 외적으로 서프라이즈하는 지수에 영향을 줬던 많은 요소들은 사실 계절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건이 있었죠. 예, 산불 사태로 인한 대규모 산불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다. 예, 좀 일시적인 요소로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실업률에도 뭐 이렇게 고용 관련 실업 급여 받는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요 흐름들이 당분간은 지표에 계속 이렇게 노이즈 형태로 낄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상승 쪽으로 일단 모멘텀을 잡았던 거는 관세 쪽이었다.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 예, 그 부분에서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가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을 향해서 여러 이제 정권 수반들이 가고 있죠. 예, 가서 미리 관세를 낮추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에서의 핵심은 네가 올려? 아니면 네가 계속 우리보다 높게 유지해? 그러면 나도 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부분이 많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는 관세점 너희들도 내려줘. 내리겠다라고 인도도 와서 얘기하고 뭐 지금 다양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해.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일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전반적으로 잡아가는 과정들, 요게 연결되어 가는 흐름인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 상호 관세 명령, 상무장관 지명자 4월 1일까지 검토한다. 예, 4월 달에 이제 뭐 진행 여부가 좀 더 명확해지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와 함께 나오는 내용들이 트럼프 관세 피하려 국가 우회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멘트를 딱 박아버렸어요.
이거는 베넷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가니까 이 내용은 뭔 말인가 하면 중국한테 얘기하는 거야. 중국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인근과 미국 우방국들로의 공장 이전을 통해서 거기서 동남아에서 우회하는 수출 형태를 취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안 돼라고 못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세 정책에서 또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공격을 하는 명확한 대상은 일단은 1순위가 중국입니다. 중국한테 하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상호간세 협상 가능성 증시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어가는 과정으로 본다는 내용들도 계속 얘기되고 있고요. 뉴욕 증시도 상호간세 불확실성 제거에 긍정적인 요소로 지금 상승세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트럼프, 푸틴과 종전 협상을 추진, 러시아 증시에서도 일단 반등하는 모습들 나옵니다.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요소로서 지금 보고 있고, 이게 에너지 가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번 강추위로 인한 유럽 쪽에서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 부분들을 제어하는 요소로서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얘기 드리고, 근데 이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리가 되어야지 미국은 대중국 포위 전략을 좀 더 명확하게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똥이 결국 어디로 튀는 거예요? 동북아로 옵니다. 결국에는 동북아로 오는 과정들에서 벌려놓던 판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지금 현재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가 그림이 거의 보이는 겁니다. 트럼프 금리 하락할 것, 이건 아까 제가 차트 얘기하면서 차트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하락할 거는 미 연준의 금리 하락에 대한 압박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SEC 집행국장 규제기관이 비공식적 사망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결국 뒤로 이어지는 게 코인베이스 소송을 포기할 듯 그렇게 나오고요. 법원도 바이낸스와 SEC 측의 소송을 일단 60일간 중단하는 걸 수락하는 형태. 그래서 SEC 측이 힘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칼을 쓸 수 있을 때 너무 휘두르면 칼이 부러집니다. 칼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본질적 가치까지 훼손돼 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결국 했던 그 칼잡이 게리 갠슬러가 가지는 악명은 꾸준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군가의 명예에 따라서 했을지언정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의 SEC 도지 및 리플 현물 ETF 신청서 접수 공식 확인 돼 있죠. ETF 알트코인의 ETF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들은 여러 차례 계속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기본 프로세스를 인지한 상태에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종목에서는 주피터 차주부터 프로토콜 수수료 50%를 바이백에 쓴다. 아주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자, 요 정도가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조금 이슈맨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있고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9시 49분 50분이고요. 5분 뒤 9시 55분에 오늘의 알트코인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레이어 제로입니다. 레이어 제로에 대한 얘기들로 진행을 할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음악 듣고 조금 릴렉스하고 계시다가 5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